다음 순서는 청대 중기 청수강 하류 지역의 이주민 유입과 토객 충돌이라는 제목으로 이승수 선생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선생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면 여기 첫 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청대 중기인 18세기 중반에 이르러 이 중국 전역의 인구는 3억을 넘어섰습니다. 그에 따라 이 제국 내부에 1인당 소유할 수 있는 토지는 줄어들었고 쌀값 또한 급등하면서 본적을 떠나서 외지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주민의 유입은 수남 지역에 위치한 귀주성 역시 피하기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특히나 이 당시 귀준성에 살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수민족이었는데 이들이 한족의 이주민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이 민족 간의 융합이 진전되고 이 지리적인 고립을 탈피할 수 있었습니다만 이 과정에서 서로 다른 민족 갈등 그리고 토착민과 이주민 간의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다음 지도를 보시면은 이해하시기에 조금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만 이 당시 귀주성 동남부 청수강 하류의 이 묘족과 동족 사회는 예로부터 호남성과 인접해 있었기 때문에 이 명대 이래로 한족의 이주민들이 여기 보이시는 화살표를 따라서 이 수로를 이용해 이 배를 타고 종종 이 지역에 진입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에서 지금 보시는 이 빨간색 부분을 이 확대하시면은 이렇게 다음과 같습니다. 보이시는 여기 빨갛게 표시한 부분이 이제 제가 연구하는 정수강 하류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이제 옹정연간의 개토기류를 거치면서 이 지도에서 이 청록색으로 표시한 청수강 하류 지역을 중심으로 이 목재 무역이 점차 활발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이 주민들이 이 지역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청대 청수강 유역의 이주민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자들이 이미 주목한 바 있으며 이들은 이주민 전설간의 유사성이라던가 이주민이 토착사회에 진입하는 방식, 토착사회와 이주민 간의 갈등 요인, 이주민의 토착화 등등 다양한 측면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들은 이주민의 시각에서 본 당시 이 지역의 사회 경제적인 상황을 알려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주민의 구체적인 유입 추세나 이주민과 토착민 간의 상호 관계에 대한 관찰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본 연구에서는 임업 조전 계약을 바탕으로 이 청대 중기 이주민의 유입 추세를 자세히 살펴보았으며 그와 동시에 당한 사료 등을 근거로 당시 토착민과 이주민 간의 갈등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청수강 하류 지역에 살던 이주민과 토착민의 시각에서 본 당시 사회를 조명하고자 합니다. 명대 이래 사실 호남성과 이 귀주정 사이의 청수강 하류 지역에는 예로부터 위소라 불리는 군사시설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군사시설이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점차 한인과 이 소수민족 간의 교류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외지에서 한족 이주민들이 이 지역에 유입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현재 이제 청수항유역에 살고 있는 이 문두체라고 불리는 촌락에 있는 강씨 가문이 작성한 이 강씨 가보라는 서적에 따르면은 강씨 가문은 원래 순치 11년에 이 동고 위에서 문두체로 이주해온 한족 이주민 집단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 강씨 가문이 청대 초기에 이미 이 지역에 정착하기 시작했음을 알려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후 목재무역의 흥기와 함께 이 중국 내지에서 상인들이 계속해서 몰려들었고 그 과정에서 삽목의 가치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때문에 이 지역 사회는 삽목의 생산량을 일정 유지하기 위해 이 대규모의 인공조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임지의 관리 면적이 농지보다 넓어서 이 임지를 관리하고 재배할 인력이 필요했는데 이렇게 임지를 임대받아서 경작하는 사람들을 제수라고 부릅니다. 당시 산주와 제수는 임업 조전 계약을 체결해서 소작 계약을 했는데요. 이러한 계약서, 지금 보이시는 이 계약서에는 여기 보이시는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처럼 이 제수의 원적이 기록이 되어 있어서
이를 분석하면 이 제수 외현의 이주민의 유입 추세를 파악하는데 이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지역별 외현 재수의 유입 추세를 살펴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분석한 문두채와 가지채, 평호채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은 임업 조정 계약은 총 695건인데요. 이 중에 이제 외지 출신 재수가 기록된 계약서는 102건 정도로 전체의 약 15%에 해당합니다. 또한 당시 각 마을마다 이 구체적인 비율에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전체 재수 중에 10에서 20%는 이 외지에서 청수강 하류로 유입된 이주민들이었습니다. 또한 이들이 상서남, 천주연 혹은 다른 지역 출신이든 이 대부분의 이주민들이 수계를 통로로 삼아서 이 청수강 또는 원강의 중상류 지역에서 이 지역으로 유입되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제 시기별 외현재수의 유입 추세표에 따르면 1802년부터 여기 보이시는 약간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인데요. 1802년부터 1841년까지 약 40년간 이 재수의 유입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이 시기 이제 98건의 임업조전 계약 문서 가운데 총 70건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는 19세기 초 청수강 하류 지역의 이 목재 무역의 부상과 이 지역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따라서 이 주변 지역이 이곳의 번영상을 보다 명확히 인식했음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도광 후기를 기점으로 이 재수의 유입은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는 두 가지 주요 원인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첫째는 도광연간 이후에 이 청정부와 지방정부의 이주민 유입 통제 시도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는 점. 두 번째로는 한풍, 동치연간 이 묘족 봉기로 대표되는 검동남 지역의 이 대규모 전란이 이 지역사회의 불안정을 초래했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말하자면 이러한 외연 재수의 유입 감소는 이 가경 도광연간 청수강 하류 지역의 이 사회 경제적인 번영이 점차 한계를 맞이했던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처럼 청수강 하류 지역으로 유입된 외연 출신의 이주민들은 소작 활동을 통해서 이 지역 사회에서 계속해서 생계를 유지하고자 했으나 이 내지에서 유입된 종족 조직이 이 토착 사회 내 우리와 타자를 구분하는 주요 기준이 되면서 양측의 입장 차이는 더욱 벌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토착 사회에서 타자로 낙인된 이주민들은 구분과 차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으며 이처럼 상호 이해와 배려가 무너지는 특정 상황에서는 토착민과 이주민 간의 충돌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제시한 안건 같은 경우에는 소작권 분쟁으로 인한 살인 사건이지만 이 해당 사료에는 이 당시 토착민의 이주민에 대한 인식 또한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토착민이 그가 이제 호남 사람이고 이주해 온 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아직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이나 이주민의 이제 자신이 소작권을 빼앗겼다는 말에 대해서 이 지주가 자신과 이 종족 조직을 동원해서 사과하라고 압박을 하는 모습은 당시 이 토착민의 이주민에 대한 관념을 어느 정도 대변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물론 이러한 관념이 이 타자인 이주민에 대한 차별보다는 우리인 토착민을 우선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토지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이주민들이 장기간의 정착 생활을 통해서 이 외지인이란 낙인을 벗지 못하고 토착 사회에 진입하지 못하는 이상 생활 전반에 걸쳐서 당시 다양한 생활상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해당 기록은 이 땔감 채취로 인해 발생한 살인 사건에 대해서 담고 있는데요. 이 기록에 따르면 당시 이제 용씨 가문이 이 도광 원년 이후 왕채라고 불리는 촌락에서 이 3년간 거주하면서 이 생계를 유지했음에도 이 당시 양씨 가문이 이 여전히 그들을 천주현 출신의 외지인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여기서 나오는 토지는 원래 이제 공산이라고 불리는 토지인데 이 토지는 이제 굉장히 혈연적이고 지연적인 성격을 강하게 가진 토지입니다. 저희도 한국에서 이제 뭐 종회라던가 이런 조직에서 소유하는 그런 산지와 같은 것인데요.
이러한 토지의 특성상 해당 토지의 사용 권한은 상당히 제한적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용씨 가문이 이 지역에서 땔감을 채취한 행위가 결국 양측 간의 충돌 발생에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 본 연구는 청대 중기 청수강 하류 지역의 이주민의 유입 경향과 그들과 토착민의 관계를 연구하기 위해 이 외현 제수의 본적 분포와 토착민 그리고 이주민 간 충돌의 구체적 사례에서 드러나는 이 상호 인식을 관찰하였습니다. 청수강 하류 일대의 이주민 유입은 19세기 전반기, 특히 가경 도강년간에 집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곧 청수강 하류 지역이 이 시기 사회경제적으로 점차 부유해졌으며 그에 따라 이주민의 인구 유입으로 인한 사회 문제의 발생 빈도 또한 높아졌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한정된 자원 환경은 특정 성씨를 중심으로 한 폐쇄적인 토착사회의 형성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러한 토착민과 이주민 간의 근본적인 환경의 차이는 결국 양측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충돌이 확대되는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이처럼 토착민과 이주민 간의 갈등은 주로 토지 이용 문제에 집중이 되었으며 이는 양측이 가지고 있는 사회 경제적인 환경 차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또한 이 토착민 내부의 결속력이 강화되면서 이 소속 집단의 이익을 수호하고 자신과 이주민의 차이를 부각시켰으나 이주민은 상대적으로 이러한 권한이 적었기 때문에 토착 사회와의 격차를 뚜렷이 체감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주민들은 이에 따라 토착 사회에 융화되는 과정에서 이 다양한 전략을 구사함으로써 이 잠재적으로 이 사회적인 문제를 피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해당 지역의 경제적 발전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승수 선생님께서 청대 중기 청수강 하류 지역의 이주민 유입과 토객 충돌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 마지막 부분에서 좀 재미있었던 부분이 토착민들 대부분은 소수민족이고 이주민은 한족인데 그런 걸로 구분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출신 지역으로 구분한다는 거가 되게 재밌는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